6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미주노래 속보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테슬라의 1시간 봉이고요. 아직 애프터장이 끝나려면 2시간 10분이 남았는데요. 자, 오늘 테슬라 좀 많이 아쉬웠죠. 장중에는 190불을 뚫을 기세였거든요. 근데 조금 밀리면서 장이 되게 나빴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24로 마무리가 됐고요. 애프터장에서도 지금 마이너스 0.01 거의 2분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지난 영상에서 저희 지몰이법 보여드리면서 곧 테슬라의 엄청난 퍼포먼스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바로 그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저항선 뚫어서 오늘 시장이 조금만 뒷받침해 주었다고 한다면 오늘 시장의 하락의 주범은 오늘도 폭락한 엔비디아죠. 브로드컴. 이 반도체주를 조금만 버텨주었다고 한다면 오늘 테슬라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텐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책 읽어주는 미주널에서 계속해서 언급해 드렸듯이 테슬라는 지금 자 제2의 폭발적 성장을 앞두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곧 테슬라의 인도량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 전망치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일론도 밝혔듯이 올해 사실 테슬라의 장사는 좀 안 좋아요. 그 부분이 좀 있고요. 좀 반영돼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급여 패키지가 통과됐지만 이거는 이제 법정에서 또 한 번 또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테슬라 주가를 발목 잡은 것. 초반에는 잘 나가다가 끝날 때쯤에 이게 많이 밀린 것 중에 하나도 시장에 대한 시장의 매물, 시장의 지수가 하락함과 함께. 근데 초반에 또 올라간 거는 이런 리비안 영향이 참 커요. 리비안이 획기적인 기술로 그들의 보도에 따르면은 비용을 엄청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비안 주가가 보시다시피 플러스 거의 6.69%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섹터들을 이끌었는데 오늘 테슬라는 함께 가다가 좀 꺾이는 안타까운 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계속 해놓고 뉴스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뉴스의 핵심은 두 가지겠습니다. 하나는 엔비디아, 두 번째는 비트코인.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은 6만 불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59,925. 자, 마운트 곡스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의 가상자산 거래소거든요. 이 일본 놈들이 문제네.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인 마운트 곡스가 코인을 대거 내다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만 달러가 붕괴되는 지금 비트코인의 모습 좀 심하죠. 하루 만에 지금 3,859불이 빠졌네요. 마이너스 6%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충격적인 건 오늘도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6.68%. 와, 대박이네요. 추세가 지금 완전히 꺾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분명 전 세계 개미들 가운데 이 139.99에 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또 굉장히 신음이 깊어지는, 제가 어저께 멤버십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요즘 시장은 어설픈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가면 안 된다. 많이 떨어졌다고 사게 되면 어떤 일이 된다? 네, 떨어지는 칼날을 잡게 되면서 정말 피바다의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오늘 그대로 연출이 되었죠. 자, 여러분 일단은 중요한 뉴스들을 제가 헤드라인 중심으로 좀 전해드리고 테슬라와 엔비디아 모습들을 좀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자 지금 보시면 다우는 플러스 0.67, 나스닥은 마이너스 1.09, S&P 500은 마이너스 0.31, 러셀 2000은 플러스 0.43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저께 선물시장하고 참 비슷합니다. 선물시장 자체가 다우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완전히 그대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도 시장의 하락을 이끈 것은 엔비디아입니다. 자, 제가 엔비디아는 별도 영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도대체 젠슨랑은 얼마나 파는 거야? 앞으로 얼마나 더 판대? 그래서 젠슨랑이 더 이상 파는 거를 멈추게 되면 엔비디아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엔비디아의 물량에 따졌을 때 사실 젠슨랑이 파는 물량은
차지하는 비율이 뭐 1%도 되지 않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주식은 그게 아니라 센티멘트고 심리거든요. 여러분 엔비디아 젠소랑이 돈이 없어서 팔겠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엔비디아 주가가 더 올라갈 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 팔까요? 젠소랑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여러분 일론 머스크 했던 말 기억나시죠? 몇 년 전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테슬라 주가가 너무 많이 고평가돼 있다 생각한다. 말 잘못했다 확 꺼져버렸잖아요. 그때 막 수당하고 그랬잖아요. SEC에. 그러니까 황 사장이 봐도 뭐 엔비디아의 성장성과 이 모든 것들 자기들의 매출을 봐도 이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지금 SEC에 공시를 하고 엄청 팔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엔비디아 투자자들, 안 그래도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뭐 브로드컴 저 반도체 종목으로 지금 큰 돈을 벌었던 기관들이 안 그래도 자 꼭지가 어딘가 오늘 팔까 내일 팔까를 계속 지금 매도와 버튼을 누르고 있는 차에 젠슨왕이 매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투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투매가. 이게 이제 일종의 떨어지는 칼날이거든요, 여러분. 주식시장은 심리 게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심리적으로 엔비디아의 센티멘트 자체가 하방으로 꺾여버리니까 너도 나도 지금 던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이미 엔비디아로 엄청난 수익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상승이 끝났느냐? 그렇지는 않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장기적인 상승은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언제 반등이 들어올지 그 기간을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냐는 게 문제죠. 특히 많이 들어가신 분들. 뭐 정찰병 한두 마리는 상관없는데. 따라서 미즈노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게 뭐죠? 요즘 투자는 모멘텀 투자로 가야 된다. 요즘 투자는 모멘텀 투자로 가야 된다. 이렇게 오른쪽에 좀 배너 보이시죠? 작도 타는 종목 추천. 요즘 미즈노래 작도 탔습니다. 오늘도 최고치를 기록했던 MLGO. 이거 저희가 지난 2번, 2주 전, 한 달 전에 해가지고 이미 큰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자, 제가 오늘 또 추천했습니다. 오늘 288.60. 정확하게 저희가 추천한, 여기 보이십니까? 저희 커뮤니티 멤버십 아침 장시작하기 전에 영상에서 MLGO 보이시죠? 봉준호라는 게 뭐냐면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정확하게 장시작 25분 전에 올려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도 세 번째 종목도 지금 오늘 1, 2, 3등한 종목 저희가 다 추천해드렸습니다. 살인의 추억에 보면 범인은 반드시 그 사건 현장을 찾는다라는 것 속에 저희끼리 쓰는 암호거든요. 봉준호 종목이다 그러면 과거에 출연했고 또 한 번 출연한다. 정확하게 지금 20일 만에 출연을 했거든요. 한 번 출연하면 기본 300%. 와우.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요즘 저희 미즈노 멤버십 회원분들은 표정 관리하면서 표정 관리 해야죠. 주변에서는 주식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야금야금 지금 수익을 잘 하고 계십니다. 탁월한 여러분의 선택이 큰 수익으로 뭐 저한테 땡큐할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의 탁월한 결단과 선택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금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즈노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최소 우주여행 멤버십 이상 그리고 여러분 VIP 멤버십에 가입하시게 되면 1:1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시거든요. 가입하신 분들은 영상에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저희 연결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애플 소식인데요. 벌금 폭탄을 맞는 분위기거든요. 유럽연합이 갑질 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애플에 대해서. 와우. 자, 애플이 중국도 뚫기가 참 힘든데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애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네요. 이유는 있겠죠. 그렇죠? 일단 유럽연합이 그렇게 해서라도 좀 벌금 뜯어내야겠죠. 여러분 쉐인 아시죠? 알리익스프레스 그다음에 테무 쉐인이 사실 중국에서 퇴짜 맞았잖아요. 뉴욕 증시 상장 앞두고 퇴짜 맞았거든요. 그랬더니 런던 증시 상장을 신청하고 있답니다. 이래저래 여러분 중국 기업들 지금 좀 좋은 말 할 때 일단 좀 아웃시켜야 되는데 일단 런던 증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 창업자가 있습니다. 월가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은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일축해버렸습니다. 와우. 이유는 정치적 혼란을 피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11월 미 대선 전까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CNBC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입니다.
특히 연준이 대선 전 금리를 내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했고요. 금리 인하가 대선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장 예상이 틀렸다기보다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본인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민주당원을 활동하다 현재는 무소속 상태인 걸 밝혔는데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라고 최소 한 차례는 단행한다라고 미주노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요. 예측하는 근거는 저는 파월을 정치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트럼프는 자기가 되면 파월을 잘라버리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잘릴 거 그대로 잘리고 싶지 않겠죠. 여러분 파월의 인생의 목표가 뭔 것 같습니까? 앞으로 100년 사는 거요? 아니요. 파월은 성공한 연준 의장, 존경받는 성공한 연준 의장으로 남고 싶은 게 파월의 욕심이거든요. 소프트 랜딩. 근데 이대로 바이든이 선거에서 지고 트럼프가 돼서 트럼프는 자른다 그랬잖아요. 잘리게 되면 성공한 연준 의장이 아니죠. 이 트럼프의 적이 되게 많아요. 파월도 싫어하고 자넷은 더 싫어하죠. 트럼프가 잘라버렸기 때문에 연임에 실패했잖아요. 자넷도. 그러니까 뭐 바이든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쵸. 트럼프가 진짜 싫은 거죠. 그리고 저는 이들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브로드컴과 AI 공동 칩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가요? 바이트댄스. 틱톡에 모해사 한 거 아시죠? 어찌됐든 이 중국의 회사들이 여러분 미국 회사들과 얽혀서 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좀 단호하게 잘라버리면 안 되나? 가성비 제품들의 가격이 미쳤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현지의 코스코 소식을 좀 전해드릴 텐데요. 제가 요즘 장을 안 보러 다녀가지고 조금 그런데 조만간 제가 코스코 현장 취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변화 비용이 영수증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금 들여다볼까요? 가성비 아시죠?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로 인기를 끌던 한 유통업체의 올리브유 제품 가격이 2배로 뛰고 해운 운송비가 높이 치솟으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자,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현상으로 농작물 작황이 부진하고 자연재해 증가로 보험료가 상승하는 한편 가뭄 등으로 화물 운송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고 또 후티 반군 또 막 그 홍해 지금 난리 났죠. 보도를 했는데요. 자,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코스코 관련 대화방에서는 팀장님 레딧에는 코스코 관련 대화방도 있어요? 저 레딧에는 민주식밖에 없는 줄 알아요. 다 있어 거기 다 있어. 지난해 올리브 오일이 미쳤다라는 글이 올라온 데 이어 최근 왜 올리브 오일 가격이 이렇게 비싸냐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IMF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계 올리브유 가격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경제학자들은 올리브유 식료품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인플레이션과 함께 기후변화를 꼽았는데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지역 올리브유 오일 생산량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데는 이런 이상기후의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이 세계 올리브유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하는데요. 가뭄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는 앞으로 이러한 기후변화 영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그렇죠?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는 2035년까지 기온 상승으로 인해 세계 물가 상승률이 최대 1.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3월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전쟁, 공급망의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기온이 올라가면 물가가 높아진다는 점 분명하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 올해의 이 이상 기온 폭염 이거 심상치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리브유 가격이 올라가면 저 올리브유를 판매하는 기업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멤버십 영상에서 치사하게 오케이 알려드릴게요. 내려간다고요. 네. 가격이 올라도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당장 저부터도 안 그래도 이 오일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데 비싸? 그러면 뭐 두 번 뿌리고 계란 후라이 할 거 아예 그쵸 오일을 안 하고 그냥 요즘 오일 안 하고 여러분 계란 후라이 하는 그 후라이팬 있는 거 아시죠? 저도 거기서 해 먹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상위 중산층 10명 중 6명이 약 60%가량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또 웬일이야? 왜 찬성을 할까? 자, 영국의 여론조사 업체인 유고브에 따르면 주택 이외 자산이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인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가운데 60%가 연 1억 달러 이상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재 37%에서 상향하는 방안에 지지를 표한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좀 살짝 좀 아셔야 되는 게, 또 다 디덕터블 받죠. 자, AI 열풍에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어떤 몸값? 구리. 가뭄 폭염에 따른 생산량 감소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리 가격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구리 만드는 기업들은 올라갈까요? 내려가요, 주가가? 역시 똑똑해. 맞습니다. 내려갑니다. 뭐든지 폭등하잖아요.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사거든. 다른 대체자를 찾죠. 자, 미국 현지 소식 좀 몇 가지 정리해서 전해드릴까요? 폭염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자, 뭐 샌프란도 밸리 지역, LA 한인타운 90도, 100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년에 미국 현지에서 이 가뭄 폭염 때문에 사망하는 숫자가 저도 깜짝 놀래요. 매년 1,700명 이상이 폭염 때문에 사망한답니다. 와, 대박.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더우신 분들은 에어컨 트시고 에어컨 없는 분들은 은행 가세요. 은행. 오케이? 은행. 또는 이제 아무튼 그 시원한 곳 가셔서 정 갈 데 없으면 저기 폴리스 디파먼트 가셔서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연준이 올해에는 단 한 번 기준금리를 인할 것으로 수정하면서 대선 전인 9월이냐 대선 후인 11월 7일이냐 놓고 지금 시선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일단 우리는 9월 금리 인하를 목표로 두고 자, 뭔가 집중을 해야겠죠. 자, 주택 가격의 20%를 다운페이하고 대출을 얻어 집을 구입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35%는 기본이고요. 특히 LA에서는 80%나 전혀 현금 지불이 아니면 구입이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이유가 있는데요. 불쌍한 우리의 자녀들. 돈 많이 벌어서 캐시로 집 사줘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한국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나서 사망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사망자들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좀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네요. 자, 이번 LPG 대회에서 우리 34살의 노장 양희영 선수, 영어 이름은 에이미 양이거든요. 저도 직접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메이저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스폰서가 없어서 스마일 로고스 모자 쓰고 하던데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도 출전한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테슬라 움직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퍼포먼스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높아졌지만 자, 오늘 그대로 그게 연출이 되었거든요. 일단 한번 뚫고 나왔는데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일단 요런 윗꼬리 캔들의 모습은요, 우상향의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가주지 못하면 못 가져요. 오케이, 여러분 속보 들어왔습니다. 테슬라 딜리버리가 언제 발표되냐면 7월 2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7월 2일 캘린더 표시하십시오. 다음 주 화요일 다시 한번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 영상 준비해서 다시금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작두 타는 미주노래 종목 추천 기회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